중국인이 평생에도 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그중 하나가 중국 음식을 모두 먹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그럴까요? 아쉽게도 중국 요리가 몇 가지나 되는지에 관한 통계는 없습니다. 인구도 못 세는데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한 음식 숫자를 셀 수 없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즐겨 먹는 면 요리만 1200종에 중국 4대 요리라는 북경, 사천, 광동, 상해 등 지역별 분류만 해도 5000종이라니 그 규모를 대략 짐작할 뿐입니다. 중국의 요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중국의 로컬 식당에서 메뉴판을 받을 때 정말 실감납니다. 대개는 한 손으로 들기 어려울 정도로 두툼한 책 한 권이죠. 도대체 이 많은 요리를 정말 다 할 수나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메뉴가 빼곡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보통 삼계탕이나 추어탕처럼 한두 가지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맛집으로 좀 더 신뢰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선 이런 전문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식당에 가봐도 메뉴판에 100가지 이상의 요리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워낙 여러 가지 음식을 상에 들어놓고 먹는 걸 좋아하는 데다 메뉴판에 요리가 많을수록 훌륭한 요리사와 훌륭한 식당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설에 의하면 중국 요리가 이처럼 다양해진 건 진시황 덕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상에 올리면 요리사의 목을 바로 댕강했기 때문에 축자사자 새로운 요리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중국 요리가 본격 다양해진 건 진시황 사후 1000년이 훨씬 더 지난 송나라 때부터라는 것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생선 요리를 무척 좋아한 진시황은 생선 가시를 제대로 발라내지 못한 요리사를 처형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 요리사가 생선 살로만 경단을 만들어 국물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어묵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중국식 짜장면의 탄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산동성을 순시하던 중 그 지역의 유명 요리사가 진시황이 먹을 국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을 덜덜 떨다가 그만 춘장을 끓는 기름에 쏟고 말았답니다. 실수라고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새로 개발한 요리라고 둘러댄 후 기름에 볶은 춘장을 면 위에 올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진시황의 입맛에 맞아 목숨도 구하고 짜장면도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요리하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중국 청나라의 서태후입니다. 서태후는 한 끼에 150가지의 요리를 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다 먹을 순 없으니 차례대로 맛만 보고 바로 치워버리는 사치의 극치를 보였죠. 그러면서도 절대로 같은 음식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덕에 서태후의 주방 요리사들은 4000개 이상의 요리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 요리가 본격 꽃피우기 시작한 건 청나라 때입니다. 서태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녀의 식탐이 중국 요리의 다채로움을 가져온 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중국 요리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종류가 많은 건 이 땅에서 나는 식재료가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기 때문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였던 케빈 싱클레어는 중국 요리를 소개한 자신의 책에서 모든 요리는 그 지역에서 지배되는 식재료에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 면에서 중국은 그 범위가 무궁무진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우선 땅덩이 자체가 광대하죠. 중국 하나가 유럽 전체를 합친 것만 하고 우리의 90배가 넘습니다. 우리만 해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각 도마다 음식이 다르니 중국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이난 같은 남방의 섬과 티벳의 고산지대, 그리고 고비와 타클라마칸 같은 거대한 사막, 네이멍구의 끝도 없는 초원도 있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 한대, 온대, 아열대, 열대 등 지구상의 모든 기후를 다 갖고 있죠. 이 엄청난 지리적 다양성으로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식재료는 3000종이 넘고 전부 합치면 만여 종에 이른다 하니 중국 음식이 다양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할 지경입니다. 중국엔 풍성한 식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다양하게 만들 다양한 소수민족들도 있습니다. 중국은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한족과 10%를 차지하는 쉬운 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은 인구에 비해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무려 국토 면적의 50~60%가 이들 차지이지요. 이 땅에서 소수민족은 그들만의 전통 음식을 지켜왔고 끊임없이 한족에게도 전해져 중국 음식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광대한 영토에서 여러 민족이 다양한 식재료를 요리한다고 해서 음식이 발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중국 못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풍요로운 중국 음식을 낳게 한 또 다른 중요 요인은 중국의 오랜 역사입니다. 중국은 5,000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왕조가 흥하고 망했습니다. 고대 국가의 체제가 마련된 한나라를 기준으로 치면 지금까지 중국엔 약 60개의 크고 작은 왕조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왕조의 평균 수명이 100년도 되지 않았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중국에는 새로운 식문화가 탄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국인들은 낯선 음식을 접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5,000년이나 반복한 것이죠. 특히 변방의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할 때는 더더욱이나 식문화의 충돌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200년경부터는 실크로드 같은 서역과의 중요 교역로도 열렸습니다. 이 길을 통해 지속해서 다양한 향신료와 후추, 고추, 호박 같은 새로운 농작물이 속속 중국에 소개되었죠. 이렇게 들어온 서역의 식재료 역시 전혀 거부감 없이 중국 음식을 다양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왕조 교체를 앞두고 주기적으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질 땐 중국인들의 삶은 극한으로 내몰렸습니다. 굶주림의 역사는 먹는 것에 대한 집착을 가져왔습니다. 무엇이든 먹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곤충이든 나무 껍질이든 온갖 희한한 생존 음식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오면 이 서민들의 요리가 귀족들의 미식 추구에 맞춰 좀 더 고급스러운 요리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빈번한 왕조 교체와 이민족의 지배가 거듭됐음에도 중국은 오랫동안 큰 틀에선 중국이란 하나의 정체성으로 중앙집권 정부를 가졌습니다. 이 덕에 중국 요리는 단 한 번의 단절도 없이 왕조 간에 이어받기도 하고 끝없이 융합하면서 수많은 요리를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형이 쉬운 비교적 간편한 조리법, 웍과 국자만 있으면 웬만한 요리는 다 되는 간단한 조리기구 등도 중국 음식의 다양화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선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선 물과 흙이 다르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